어쩌다가 저희 뉴스공장의 단골이 되신 분입니다. 김현건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셨다 하면 정말 새로운 걸 들고 나오시는 분이죠. 예, 듣도 보도 못한. 자,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는 아니지만 지지난주에 아니군요, 3주 전이군요. 이 구제역 사실상 방치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엄청난 소대지가 묻혔고 여기에 무려 3조 원이 투입됐는데 이 3조 원이라는 액수는 그 이전 정권 다 합친 것. 대한민국 출범 이래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몇 배가 더 많다. 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이제 구제역 AI와 관련해서 워낙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늘상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거를 통계적으로 딱 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건 완전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터진 일이었지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역 실력이 갑자기 김대중 노무현 때 비해서 갑자기 줄어들었는가. 그렇죠.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 기간에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만할 정도로 규모가 너무너무 크다.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바로 직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 때 투입된 액수를 비교해 보면 몇십 배라고 하셨죠? 그때 이제 4개 정부에서 들어갔던 돈의 총액의 70%를 이명박 정부에서 썼고, 나머지 18%를 박근혜 정부에서 썼고, 그러니까 88%를 두 정부에서 쓴 거죠.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체 금액의 3%밖에 방역비로 쓰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방역 기술이라는 건 점점 축적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병은 똑같고 병이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병도 발전을 하죠. 물론 하겠지만 진화하니까. 진화하겠지만 이거는 똑같은 구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3% 정도 비용을 쓰던 것을 이게 70% 이상 한 정부가 단독으로 다 쓴다는 게 이게 기술 부족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해명이 되는 것인가. 이래서 이제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 살펴봤더니 미국 쇠고기가 엄청나게 수입량이 늘었다 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는 훨씬 많이 그때 죽었어요. 전체 사용량의 3분의 1 이상이었던가요? 그렇죠. 330만 마리 정도를 매몰 처분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총 돼지 마리가 1000만 마리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3분의 1, 총 돼지의 3분의 1 정도로 묻었고 그래서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 엄청난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건데 그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한우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이제 돼지 얘기로 해보시려고 하는 거죠. 돼지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는 방송을 듣고 돼지 쪽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돼지 주식 시장하고 선물 시장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때 이제 공장장님이 이건 분명히 누가 해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방송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선물 시장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그걸 갖고 어떻게 그 기획이 된 가능하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왜냐하면 했는데. 그때 돼지 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돼지 선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는 눈이 조금 다르거든요, 남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저는 그 사람의 감정이입에서 보군요. 어떻게 해먹을까. 진짜 우리 공장장 촉이 대단하다. 네, 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전. 이게 돈육 선물이라는 게 있는 거를 누가 압니까? 저도 몰랐어요. 아니, 이제 시장 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락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관점에서 바라봐서 쳐다보게 되면 결국 이런 거는 주식 시장이거나 혹은 수입상이거나. 근데 돼지 선물이 있었거든요. 그 이명박 대통령 기간에만 있었어요. 이게 돼지 선물이.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선물. MB가 2008년도에 취임을 하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정확하게 4개월 뒤인 2008년 7월 달에 돈육 선물 시장을 선물을 상장을 시킵니다. 거래소에.
그전에는 이게 전혀 없었고요. 예. 우리 축산하는 사람들도 거의 모르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기에 없어져요. 예, 2012년 이후에 예. 거래도 전혀 없고 사실상 폐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장이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고 사실상 폐장이 예. 거래가 없으니까. 예, 예.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폭삭 망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고 그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버는 사람이 우연히 벌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돈 벌 수도 있거든요. 돈 장사꾼들은.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라고. 자, 그러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돈육 선물이 뭐냐면요. 일단 오일도 선물 있잖아요. 그렇죠. 뭐 6개월치, 1년치 이런 식으로 선물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돈육도,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매번 팔 때마다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를 고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6개월 뒤에 생산될 거를 먼저 시장에 내놓고 파는 거죠. 네, 미리 파는 겁니다. 네, 미리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물이죠. 네. 네. 그리고 육가공업체도 가공업체는 계속 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일 가공할 거를 오늘 가서 맨날 사가지고 가공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3개월 뒤, 6개월 뒤에 내가 가공할 원료를 미리 사놓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안정적인 공급이 확보되는 거니까. 원래 목적은 그거죠. 예. 예. 가격의 급등락에 대비해서 위험의 회피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예. 만약에 20만 원의 선물을 샀어요. 예. 근데 나중에 가격이 30만 원이 되면 예. 많이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예. 예. 이런 원리로 시장은 형성되고 이것을 투자로 삼는 사람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개인 그렇죠. 투자자도. 예, 예. 예. 이게 이제 선물 시장인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처음 만들어지는 시장이니까 예. 이 시장에 일단 장이 형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초반에는 기관 투자가가 들어가서 시장 형성 역할을 합니다. 네. 그것을 누가 했냐 그러면 농협 선물이 했어요. 농협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돈육이니까 당연히 농협 선물이 들어가서 그 기관 투자가 역할을 하는 것이 맞죠. 예. 기능상. 예. 그런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예. 예. 그런데 또 MB 때 농협이 또 관련된 게 많잖아요. 늘 농협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김영건 의원님 보시기에는 항상 농협을 중심으로 보시니까, 네. MB 때 농협이 다시 여기 등장했네. 제가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전까지 농협이 계속 있었지만 돈육 선물이라는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거에 관여한 일도 한 번도 없었는데, 예. 딱 MB가 들어오고 나서 이 일을 했고, MB 끝나면서 안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고 구제역을 전후로 해서 예. 이 선물 시장의 돈육 선물 예. 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당연히 구제역 터지고 나서 가격이 급등하죠. 아니 전체 대지의 3분의 1이 몰살당했으니까요. 예. 산채로. 예. 당연히 가격이 급등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거래 형성이 완전히 제대로 돼가지고 판이 커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농협이 들어가서 무지 노력을 했는데 시장 형성을 원하는 만큼 제대로 시키지는 못한 것 같지만 생각만큼 커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가격의 급등 현상은 분명히 있었고 예. 이 과정에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이익 실현은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익 실현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예. 누군지 모릅니다. 예, 그건 몰라요. 근데 네. 분명히 선물 시장이라는 거는 이익을 목적으로 그것도 투기적인 이익을 상대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원래 선물이 도박에 가깝죠. 예, 도박에 가깝잖아요. 6개월 후를 누가 합니까? 예. 1년 후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득을 받는 것이 분명하고요.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게 구제역 그렇게 터지고 나서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거래가 쫙 되고 시장이 팍 가라앉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는 다 쑥 빠져나가고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선물을 안 합니다. 선물을 보면 이게 꼭 떴다방 같아요.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네. 최대 피해자는 농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협은 계속 그 장을 떠받쳐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 팔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는 농협이 봤죠. 그렇게 큰 돈을 손해를 본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농협, 그러니까 이 돈육 선물이라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농협이 들어갔고 최초로 돈육이 선물이 올라갔고 그리고 구지역에 빵 터지고 요약하자면 그 시장 참여자들 중에 일부는 큰 돈을 벌었고 일부는 분명히 돈을 벌었겠죠. 그리고 그 돈 벌어간 사람들은 사실은 농협이 조성한 시장. 그렇죠. 농협이 대어준 돈으로 벌었다고 봐도 좋을 그런 구조인 겁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아주 우연히 일치하고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은 우연하겠죠. 그림으로 보면 진짜 이거 완전히 떴다방이에요. 기획부동산에 의한 떴다방처럼 보이는. 처럼 그 모양새가 딱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엔 전혀 아무도 거래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시장 참여자들은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 선물을 돈육을 통해서 이제 시장 가격 안정화를 도모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상장 폐지가 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된 것이 뭐 기획이 아니다라고 말하겠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타이밍상 너무 이상하다. 매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시점에 주식. 그렇죠. 구제역 관련해서 틀림없이 주식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 구제역에 발생하기 이전에 그 주식을 매집했냐 아니냐를 따져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거 들여다보면서 진짜 이 공장장님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오래 연구하다 보면은 이 구제역 관련주라는 말이 만들어진 게 이때예요. 그때 이제 구제역 그런 얘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구제역 관련주와 관련된 주식들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몇 개 종목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제 주식의 가격의 등락은 구제역이 발생해갖고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때 막 치고 오릅니다. 그럼 너무 당연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건이 발생했으면 이익을 보는 주식들이 올라가죠.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고 그럼 당연히 그 돈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막 사고 팔고 할 거란 말이에요. 하는데 구제역이 발생하기 한 6개월 전부터 그 몇 개의 종목에서 이상하게 가격 등락은 없는데 거래량이 이미 늘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거는 좀 이상해요. 이거는.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 주가의 등락을 보지 마시고 구제역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등락할 주가, 그러니까 올라갈 주가를 사전에 매집한 아이들 죄송합니다. 사전에 매입한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보시면 누가 관련이 있는지 알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구제역 관련주라는 그 회사들이 그 수입육 이렇게 업체들 대형 업체 그 업체나 백신 관련 그렇죠. 업체 당연히 백신 가격 올라가고 그리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그 소비가 늘어날 닭고기 이런 쪽이 이제 혜택을 받죠. 그렇죠. 특히 그래프나 이렇게 보면은 가장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 쪽은 닭고기 쪽이에요. 돼지고기가 너무 비싸지고 대체고기로 닭고기가 나오고 뭐 이런 그 구제역 관련주들이 급상승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 중에 몇 개의 종목에서 매집해 사전에 조용하게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 있는 현상이 분명히 신기하죠. 신기해요. 구제역이 알 걸 어떻게 알고. 둘 중에 하나죠. 엄청난 예지력과 운. 아니면 이상한 거죠. 그런 게 있죠. 있어요. 분명히.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어쩔 수 없는 구제역이 자연재해처럼 발생했고 그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엄청나게 파묻었는데 실력이 부족인가 참 이상하다. 너무 많다. 근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누가 의도했던 아니든 그렇게 많이 소가 죽고 한우 농가가
줄어들고 하면서 쇠고기 수입이 엄청 늘었다. 그게 지난 시간이고 이번에는 이제 돼지는 어떤가? 그러니까 이제 역대 정부상 실력의 차이가 참 컸었고 예. 그리고 이게 MB 때 집중적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예. 그런데 이것이 혹시라도 의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말씀을 하셨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묻은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전혀 아닐 거라는 어찌 인간이 그럴 수가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강력한 부정을 하면서도 들여다보기는 봤는데 보니까 예. 이게 더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흐름이 있긴 있죠. 뭔가 입증하기는 그냥 어렵습니다. 이게 뭐 추측을 하지 않더라도 팩트만 정리를 해봐도 뭔가 이거 어떻게 알고 이랬지? 네. 예, 그런 점은 분명히 있더라는 사실. 네, 그걸 이제 보고하시러 오신 거죠. 이상한 거 발견했다. 예. 예. 그러면 이런 것도 비교해 주십시오. 실력 부족 탓인가 혹은 뭐 의도적인가를 가눌 때 갑자기 그 방역 실력이 전 정부에서는 높다가 그 다음 정부에서 갑자기 떨어지고 갑자기 올라가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단순하게 해 주시면요. 오늘 이제 어젯밤에 조사를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이 시점을 비교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AI 때문에 참 홍역을 치렀잖아요. 예. 작년 이 시점에 우리가 매몰 처분한 닭 수가 1,900만 마리를 묻고 있었더라고요. 작년에 예. 1,900만 마리.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몇 마리를 묻고 있는가?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17만 마리를 묻었어요. 닭은 한 마리도 안 묻고 오리만 묻었어요. 그래서 결론 대통령이 바뀌니까 닭도 행복하다. 김영건 의원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2012년 이후에 네. 거래도 전혀 없고 사실상 폐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장이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고 사실상 폐장이 예. 거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폭삭 망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고 그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버는 사람이 우연히 벌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돈 벌 수도 있거든요. 돈 장사꾼들은.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라고. 자, 그러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돈육 선물이 뭐냐면요. 일단 오일도 선물 있잖아요. 그렇죠. 뭐 6개월치, 1년치 이런 식으로 선물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돈육도,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매번 팔 때마다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를 고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6개월 뒤에 생산될 거를 먼저 시장에 내놓고 파는 거죠. 네, 미리 파는 겁니다. 미리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물이죠. 예. 네. 그리고 육가공 업체도 그래서 이제 방역 실력이 갑자기 김대중 노무현 때 비해서 갑자기 줄어들었는가. 그렇죠. 예.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 기간에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예,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만할 정도로 규모가 너무너무 크다.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바로 직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 때 투입된 액수를 비교해 보면 몇십 배라고 하셨죠? 그때 이제 4개 정부에서 들어갔던 돈의 총액의 70%를 이명박 정부에서 썼고, 네. 나머지 18%를 박근혜 정부에서 썼고, 예. 그러니까 88%를 두 정부에서 쓴 거죠. 두 정부 썼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체 금액의 3%밖에 방역비로 쓰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예. 방역 기술이라는 건 점점 축적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 병은 똑같고 예. 예. 병이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병도 발전을 하죠. 물론 하겠지만 진화하니까. 예, 진화하겠지만 이거는 똑같은 구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3% 정도 비용을 쓰던 것을 이게 70% 이상 한 정부가 단독으로 다 쓴다는 게 이게 기술 부족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해명이 되는 것인가. 이래서 이제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 살펴봤더니 미국 쇠고기가 엄청나게 수입량이 늘었다, 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는 훨씬 많이 그때 죽었어요. 전체 사용량의 3분의 1 이상이었던가요? 그렇죠.
330만 마리 정도를 매몰 처분을 했는데 예. 대한민국의 총 돼지 마리가 1,000만 마리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3분의 1, 총 돼지의 3분의 1 정도로 묻었고 그래서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 예. 엄청난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건데 그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한우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이제 돼지 얘기로 해보시려고 하는 거죠. 예. 돼지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는 방송을 듣고 돼지 쪽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돼지 주식 시장하고 선물 시장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때 이제 공장장님이 이건 분명히 누가 해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방송 끝나고 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선물 시장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그랬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랬지.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그걸 갖고 어떻게 그 기획이 된 가능하냐. 이렇게 그렇죠. 제가 얘기를 왜냐하면 했는데. 그때 돼지 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돼지 선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 보는 눈이 조금 다르거든 남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저는 그 사람의 감정이입에서 보거든요. 어떻게 해먹을까. 진짜 우리 공장장 촉이 대단하다. 네, 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전. 네. 이게 돈육 선물이라는 게 있는 거를 누가 압니까? 저도 몰랐어요. 아니 이제 시장 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락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관점에서 바라봐서 쳐다보게 되면 결국 이런 거는 주식 시장이거나 혹은 수입상이거나. 예. 근데 돼지 선물이 있었거든요. 그 이명박 대통령 기간에만 있었어요. 이게 돼지 선물이.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선물. MB가 2008년도에 취임을 하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정확하게 4개월 뒤인 2008년 7월 달에 돈육 선물 시장을 선물을 상장을 시킵니다. 거래소에. 네. 그전에는 이게 전혀 없었고요. 예. 우리 축산하는 사람들도 거의 모르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기에 없어져요. 어쩌다가 저희 뉴스공장에 단골이 되신 분입니다. 김현건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셨다 하면 정말 새로운 걸 들고 나오시는 분이죠. 예. 듣도 보도 못한. 자,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는 아니지만 지지난주에 아니군요. 3주 전이군요. 이 구제역 사실상 방치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엄청난 소대지가 묻혔고 여기에 무려 3조 원이 투입됐는데 이 3조 원이라는 액수는 그 이전 정권 다 합친 것. 대한민국 출범 이래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몇 배가 더 많다. 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이제 구제역 AI와 관련해서 워낙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늘상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거를 통계적으로 딱 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건 완전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터진 일이었지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